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갑자기 10월의 마지막 날 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 후면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게 됩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되죠. 그런데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당장 정해진 곳이 서울의 종로, 서초, 갑, 그리고 다음에 충북 청주 상당, 아마 조만간 곽상도 의원의 대구 등등등 해서 많으면 한 5-6군데 보궐선거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는 뭐랄까 지역적 연고가 강한 분들이 이미 몸들을 다 풀고 있어요. 문제는 서울 종로하고 서초갑입니다. 종로는 사실은 그동안 정치 1번지라는 종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지역에서 또 그 이후엔 이낙연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중도 보수의 아성이었죠. 과거에 이종찬 의원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의원이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의원 또 그 이후에 박진 의원, 정인봉 의원 쭉 늘 보면은 현재 보수 정당에서 종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홍사덕 후보가 정세균 후보에게 지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좌파에게 이른바 종로를 넘겨주게 되었죠. 이번에 종로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종로에서 또 서초갑 같은 경우는 윤희숙 의원이 중도 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보궐선거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원체 강한 곳이긴 합니다. 흔한 얘기로 예선이 본선보다 어렵다고 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11월 5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사람은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의 의사가 당의 인사, 재정 및 당 운영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그만큼 이번에 종로와 서초 어떤 후보를 갖다가 내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자기의 이미지를 갖고 각인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우선 설명드리면은 저는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종로에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종로에는 현재 집권 여당 쪽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광진에서 5선을 했고 당 대표진 했고 법무장관 했던 추미애 또 보면은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던 박영선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 굉장히 거물들이 집권 여당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임종석이나 추미애나 박영선 중에 한 명이 나오겠죠. 종로에는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 외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이분은 늘 보면 때만 되면 이름 나오는 사람이 있죠. 홍정욱 씨, 남궁원 씨 아들 홍정욱 전 의원. 이 사람은 노원에서 국회의원 했던 양반인데 정치판 떠난 지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또 보면 이번에 슬그머니 나옵니다. 문제는 홍정욱 씨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김종인 씨가 팍 꽂혀 있어요. 어쨌든 홍정욱 전 의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입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죠. 이번에 종로에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재고하십시오. 물론 이준석 대표의 전 충정 이해합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와의 손을 잡고 전국을 함께 다니면서 2030의 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끌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종로에 묻히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로는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만약에 상대방이 임종석이다, 뭐 추미애다, 어느 누가 나왔던 이준석 대표가 나오는 순간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 관심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선의 관심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선 후보가 종로에 나와서 지원 유세하고 그 자체가 아주 핫한 이슈가 되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임종석이 되었던 추미애가 되었던 박영선이 되었던 나오게 되었을 경우 이준석 대표 대통령 후보와 손잡고 거기서 유세하고 또 많은 언론이 보면 종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보면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준석 대표가 굳이 본인이 태어난 상계동에 애착을 갖고 상계동에서 끝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굳이 출마하지 않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대안으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종로에서 종로죠 그 어디입니까 그 저쪽 삼청동 그 뒤쪽으로 그쪽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에서 벌써 20몇 년 넘게 살고 있고 뭐 국민대도 알고 봤더니 성북군지 하여튼 애매한데 하여튼 그 종로 근처 언저리예요. 뭐 종로구 언저리. 그리고 저 보면 무엇보다도 이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실장을 했던 그런 캐리어 같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가짜 노무현을 짓밟는 그런 정권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문재인 2기 정권 즉 이른바 문재명 정권을 만드는 데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분이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럼 서초로 한번 가보시죠. 서초는 어떻습니까? 서초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상 거기는 뭐 어렵다고 보는 탓인지 이정근 지역위원장이 아마 출마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정근 위원장은 계속 때만 되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성 이름은 이정근입니다만 여성입니다. 그래서 총선에도 나오고 또 뭐 저 구청장 선거에도 나오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정근 지역위원장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서초 원체 보수의 아성이다 보니까 여성 네 분이 후끈하게 붙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이 29일이 금요일이군요. 어제 그제 일단 구청장직 사의를 사직서를 냈죠. 사직서를 내면 열흘 동안에 아마 보면 뭐 말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11월 9일 다다음 주 화요일이군요. 화요일날 이제 퇴임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 그다음에 전희경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 네 분의 여성이 윤희숙 의원의 그 빈자리를 갖다가 다시 메우겠다라고 나와서 경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급하게 종로나 다른 지역은 아닌데 유독 서초에서만 지역위원장 공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당 지도부에 사심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11월 5일 선출되기 전에 지역위원장에 선출되게 되면은 기득권을 갖게 되거든요. 즉 지역위원장이 나중에 또 당협위원장으로 당협을 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위원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전략공천 비슷하게 당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하려는 임명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그건 안 될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당 지도부에 당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이른바 막대기만 꼽아도 보수 정당이 이길 수 있다는 서초갑에 그런 식으로 그런 짓 하면은 지난해 4.15 총선 때
황교안 대표 저쪽 뭐 부산에 뭐 그 당시 이현주 의원 나오겠다는 거 차단하고 누구 차단하고 또 보면 저 김병준 위원장 종로 아무도 안 나가겠다니까 김병준 위원장 나가겠다는 거 차단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심이 끼면은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서초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경선하는 게 정답이죠. 자, 왜냐니까 지금 정미경 씨 같은 경우는 정미경 씨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했고 또 한 번은 저쪽 수원에 가서 한번 도전을 했었죠. 백혜련 의원한테 졌습니다만은 정미경 지금 최고위원입니다. 당 지도부입니다. 당 지도부가 보면 최고위원의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도부의 정미경 최고가 뭐 작용을 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위원장 공모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서열상 당의 2인자죠. 이준석 대표 다음이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전희경 전 의원입니다. 전희경 의원은 뭐 원체 뭐 흔한 얘기로 나이는 좀 어리고 이 아주 그저 스피커가 강하죠. 전희경 아무래도 좀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는 전희경 씨를 갖다가 아마 조금 염두에 두고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의도 주변에 휙휙 나돌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망치면 안 되죠. 이혜훈 전 의원은 서초갑에서 뭐 국회의원을 지냈죠. 그러다 동대문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고토수복의 기치를 내걸고 서초갑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 뭐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경선 때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던 조은희 구청장은 지금 7년째 그러니까 재선 서초구청장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조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해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이미 8년 7년 전에 얘기했던 경부고속도로 이른바 복층화죠. 그래서 그 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걸 갖다가 슬그머니 돈도 안 내고 훔쳐가느냐라고 질타하고 있고 처음으로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한 김어준에 대해서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2% 폐지하겠다. 왜?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라고 면전에서 쐐기를 박았던 강단 있는 여성이죠. 저는 조은희, 정미경 이 두 사람하고는 뭐 친분이 있습니다. 전희경 전 의원이나 이혜훈 전 의원하고는 면식이 없어. 이혜훈 전 의원하고도 밥 한번 먹은 적은 있군요. 자, 이 단데 결국 이 서초갑 같은 경우는 결국 공정한 경선, 그 경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뭐 여성 네 분이 멋있게 경쟁을 벌인다면은 이 또한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종로에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굳이 나가지 않으려 한다면 종로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전략 공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 봅니다. 서초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대 후보도 뭐 약체일 뿐더러 그 지역이 원체 보수세가 강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높은 이 즈음에 마침 대통령 선거와 같은 3월 9일 치르는 서초갑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성 후보를 갖다가 뽑는다면 조은희, 정미경, 전희경, 이혜훈 이 네 후보에게 공정한 중립적인 경선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책이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